광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년 2학기 들어서 처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서 우리 생활과 민주정치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사회책 10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정치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가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죠? 네, 대통령을 보통 정치가라고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정치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투표를 하고 있고요. 이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정치와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게 뭘까요?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많이 하죠. 국회의원과 이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나 대립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민주라는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그 한자어인데 민자는 백성민자, 주는 주인주.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국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주인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치가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다 주인이니까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국민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게 하는 거죠. 이제 민주정치 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정치가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의 사례로서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급에서 대표 뽑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런 것들 토의하는 거, 또 국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이런 것들도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치를 잘 하려면 어떤 이제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렇게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의견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투표 같은 것들이 되겠죠. 나라의 중요한 일은 이렇게 국민투표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에는 선거를 또 하죠. 네. 그리고 또 정치에서 의견을 모으는 방법으로서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여 하나의 의견을 모읍니다. 여기에서 가족끼리 어떤 가족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 보통은 아빠 엄마의 의견으로 딱 가죠. 그렇지만 좀 더 화목한 가정은 이런 어린이들의 의견도 다 같이 이제 총합해서 좋은 쪽으로 모으는 거죠. 어제 남북한의 어떤 대화가 있었죠. 그런 이제 거기서도 어떤 서로 양보하고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많은 대화, 많은 토론을 해야 좀 더 잘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규칙과 법이 필요한 까닭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있고 또 규칙도 있죠. 학급이나 학교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또 나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국가의 국민들이 다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든 규칙,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또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법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법은 국민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법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학급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까 의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어린이 보호 표지판 같은 것들도 보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되나요?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 그래서 우리 학교 놀이시설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죠. 또 여기에 보면은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한 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식당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법. 이렇게 생활 속에서는 항상 우리 국민들 생활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은 왜 필요할까요? 민주주의 국가는 갈등이나 대립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도둑 들어올 수 없죠.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남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어요.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마음대로 괴롭힐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뺏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참다운 태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규칙 왜 만들어졌죠? 네, 서로 지키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듯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규칙 잘 지켜야 되죠. 교통규칙. 그렇듯이 이제 법도 여러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법을 잘 지켜야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 법이 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죠? 예, 법에 따라서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바꾸어지지는 않죠. 거기 법을 바꿀 때도 많은 사람들의 의논을 한 다음에, 토의를 한 다음에 바꾸게 되죠. 그렇게 해서 법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은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과 현재의 법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